안녕하세요. 주식하는 남자 쿠니입니다. 오늘 9월 2일 수요일 증시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 브리핑을 할 거고요. 오늘 보면 미증시가 혼조세로 출발했는데 굉장히 힘입어가지고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어, 두드러지게 상승한 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애플이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죠. 애플이 10월에 아이폰 12 발표 및 대규모 생산 요청 소식과 목표 주가 상향 조정에 힘입어서 급등을 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되는 뉴스인 게 우리나라에서는 갤럭시 Z 폴드 2 언팩이랑 같이 겹치기 때문에 핸드폰 관련주들이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 일단 애플 자체가 지수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증시를 견인한 것이 한몫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은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양호한 결과를 내놓았고,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다. 특히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의 세부 항목 중 신규 주문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은 향후 수출 개선 기대를 높인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에 우호적이다. 그러나 미국의 고용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미국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외국인의 수급 개선 기대를 낮춘다는 점은 부담이다. 특히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영구 해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한 점, 영구 해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 점, 미국 노동부가 향후 10년간의 미국의 고용 개선이 연 0.4% 성장에 그치는 등 느리게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한편 미증시에서 개별 종목의 변화에 따른 차별화가 이어졌고, 그 요인들은 한국 증시에서 관련 종목들의 등락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한다. 애플이 10월 아이폰 12 발표하고 제조업체들에게 8천만 대 생산을 요청했다는 보도로 급등해 관련 종목의 변화가 기대가 높다. 여기서도 언급을 하고 있죠. 관련 종목의 기대가 높다. 미국 산업재도 강세를 보였는데 중국의 미국의 제조업 지표 개선에 기댄 효과로 국내 관련 종목의 변화 기대를 높인다. 그 외에 제약, 바이오, 금융, 유틸리티, 에너지 등의 차별화 장세는 한국 증시의 업종별 차별화 가능성을 높임. 자,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 전망으로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기사를 떴기 때문에 금일 증시는 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죠. 그리고 밑에를 보게 되면은 수요일 제2일 수요일 2일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다. 현재 지금 녹화를 하는 이 아침 시점에 역시 저희 지역에서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밤부터 비가 내리더라고요. 일단 기상청에 따르면 마이삭은 오전 3시 기준 중심 기압 940 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169km의 강한 태풍이다. 자, 지금 굉장히 강한 속도로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서귀포 남쪽 약 43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6km로 북극 동진하고 있다. 피해가 많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태풍이 어제도 제가 이제 언급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태풍 반경에 이제 저희 나라가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강한 바람이라는 거는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언급은 하고 있는데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이런 머무름의 현상이 지역별로 이제 피해에 따라 가지고 태풍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태풍 관련주는 지금 지속적으로 이 반경 안에 들어왔을 때는 태풍 관련주가 짧은 시세를 낼 가능성이 있으므로, 물론 크게 갈 수도 있어요. 피해가 굉장히 좀 누적이 된다. 근데 이번에는 태풍 관련주들이 아직까지는 큰 폭으로 움직임은 없지만 저희는 이제 준비했었던 부분들이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태풍 관련주들을 한 몇 달 전부터 사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저희 동호회에서는.
그래가지고 이거는 준비된 자의 영역이고, 만약에 이제 짧은 매매로 할 거면은 그냥 간단한 용돈벌이 정도의 가벼운 매매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태풍 관련주는 개별 테마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 자연재해에서 특별한 이슈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아주 미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Z 폴드 2 언팩 파트 행사를 열고 갤럭시 폴드 2를 공개했다. 일단은 저는 이 갤럭시 폴드에 대해서는 좀 별로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갤럭시 폴드를 쓰고 있는데 갤럭시 폴드가 정말 무거워요. 제가 갤럭시 폴드를 쓰면서 좋은 점은 딱 하나예요. 일단 화면이 넓어서 유튜브 보기에는 너무나 좋으나 손이 저리고 팔이 저리고 무거워가지고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가격은 그대로지만은 뭐 좀 기능이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무게에 대한 부분은 크게 개선됐을 것 같지는 않고, 어찌됐든 간에 보면은 전작보다 커진 7.6형의 메인과 6.2형의 커버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부분, 그리고 6.2형의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커버 디스플레이는 제품을 펴지 않고도 동영상을 감상하거나 지도,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음. 디스플레이는 커졌지만 화면 테두리는 줄여서 한 손에 쥐기도 편하다는데,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갤럭시 폴드 1을 쓰지만 화면 한 손에 쥐기에는 아직까지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갤럭시 폴드 관련주는 지금까지는 뭐 세경 하이테크, 캠트로닉스, KH바텍, 동원아나텍, 파인테크닉스, 워니큐브 등이 있는데, 일단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갤럭시 폴드가 지난번에도 크게 주목을 많이 생각보다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향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이 갤럭시 Z 폴드 2 언팩이 얼마나 실적을 낼지도 모르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전망을 끌어낼 수 있으므로 항상 관심 종목에 두어야 되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관련주로는 뭐 BHR, 제가 다 적지를 않았는데 뭐 BH라든지 뭐 인터플렉스라든지 MC넥스, 뭐 JNTC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제가 관련주들을 한번 볼게요. 벌써 뭐 BH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Z 폴드 흥행 기대 관련 부품주로 인해 가지고 증권사의 전망이 나오네요.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거는 이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기서도 나오는 게 관련된 부품 제품으로는 KH바텍, 뭐 세경 아이테크, 파인테크닉스, BHD, 이녹스 첨단 소재 등등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종목들을 간추려 보면은 차트적인 부분은 다들 비슷합니다. 수급들도 BH가 조금 수급이 좀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고요. 워니큐브, 파인테크닉스. 일단 저는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BH 요거 하나 추가를 놓을게요. BH랑 워니큐브 정도 지금 상승 추세가 전혀 꺾이지 않은 부분, 워니큐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가가 21선 위에 올라가 있고 시가총액이 582억이라는 굉장히 낮은 실적을 그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소폭 외국인 연속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주가가 올라가는데 약간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니다라는 점. 하지만 워낙 거래량이 지금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이런 거는 짧은 소액 매매라고 해도 이런 거는 굳이 지는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BH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골드매수세, 이제 외국인 기관, 뭐 보험, 투신, 뭐 사모펀드, 기타 법인, 내외국인까지 들어온 상황이고, 전일 짧은 양봉이 터졌는데 이날 거래대금이 150억 정도 터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도 거래대금이 이 정도 들어왔다는 거는, 이 거래대금 들어온 거는 메이저들이 산 매수량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BH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가총액이 7천억이라는 회사인 점,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조금 터지는 부분이 있으면은 요거는 좀 들어가기에 오히려 원익큐브보다는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분봉상으로 봤더니 어제 거래량이 조금 터져져 있네요. 그래서 BH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익큐브보다도 거래하기에는 조금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수급이 좀 두드러지게 들어온 점은 긍정적인 전망으로 보이나, 만약에 등락률 폭을 좀 올리고 간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가벼운 원익큐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이거는 그래서 뭐 짧은 매매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스윙 매매로 조금 들고 가는 매매도 충분히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BH나 원익큐브 두 종목이 가장 좋고, 그리고 갤럭시 Z 폴드 2 언팩 관련주는 따로 폴더를 만드셔가지고 이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지 봐야 돼요. 한 종목만 두드러지게 수급이 들어오고 움직이는 것보다 관련주들이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게 섹터별로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관심 종목에다 두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통합당이 전국위원회를 열어 정강정책 개정안과 당명 개정안, 당원 당규 개정안 등을 최종 의결했다. 자,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통합당이 전면전으로 개명을 하여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이며, 자, 개명을 한 데는 자기들만의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이 정치 테마주와 보수에서 끌어들이려는 인물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보수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 안 그래도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너무 밀리고 있기 때문에 보수 측에서도 뭔가의 카드를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일단 그 중에서도 유력 인물들이었던 뭐 황교안이라든지 유승민, 홍준표 등이 이제 보수의 전형적인 이제 인물들이고,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보수에서 끌어들이려는 제2의 인물이죠. 이 종목들은 반드시 관심 종목에다 두셔야 되고, 대선 레이스가 벌어지는 2년 전에는 정치 테마주는 특히나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5년에 오는 테마의 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거래를 잘만 하면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웬만해서는 개인 투자자들도 주식을 잘 못하더라도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중 관리도 철저하게 하시고 이런 테마들은 지켜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증시 9월 2일 증시 브리핑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자세한 거는 제 블로그 오시면은 제가 증시 전망, 마감 시장 꾸준히 이제 작성을 하고 있고, 외에도 주식하는 남자 쿠니네가 블로그를 시작한 이래 중장기적 관점인 종목들에 대한 칼럼을 작성한 것들이 꾸준히 있으니까 공부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녹화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